예, 울산 남구의 김기현입니다. 장관님, 대한민국의 자주 외교가 실종되어 버렸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동네 북측을 당하고 있다. 투명 인간, 투명 국가가 되어 버렸다고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지난 10월 21일 날 국방법 개정안 초안을 공표를 했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를 이미 거쳤으니까 통과가 아마 확실시되는 상황 같은데, 주권이나 통일, 영토 안전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말하는 발전 이익, 이게 자신들이 아마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것을 의미하겠죠. 발전 이익이 위협받을 경우에도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을 초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3일 후에 중국 시진핑 수석은 항미 원조라고 하는 전쟁의 연설을 통해서 6.25 전쟁에 대한 우리의 고통과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제국주의가 침략한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시진핑 주석이 그 당시 국가 부주석일 때였던 2010년도에 마찬가지 6.25 전쟁 기념 연설을 할 때는, 그때는 미국에 계속 대항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에서 완전히 입장이 달라져 있습니다. 심지어 시진핑 수석은 이번 연설에서 이게 중국과 북한의 승리였다고 하는 자화자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항의하기는커녕 명확한 반대 입장조차 표명하지 않고 어물어물하고 있었고, 도리어 중국의 우리의 한미동맹, 우리의 주권적 사항인 사드에 대한 정보까지 넘겨주면서 중국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홍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다른 타 사안과 대비해보면, 일본이 역사를 왜곡했을 때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이나 논평, 그리고 주한 일본 대사관의 담당자를 초치해서 적극적으로 항의와 우려를 표시해 왔습니다. 2000년도 3월 달에 일본의 교과서에 독도 관련 부당한 주장을 할 때 주일 대사를 초치해서 엄중 항의했고요. 그리고 외교청사에서 또 허위 주장을 했을 때 그 경우에도 공사를 초치해서 엄중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당시에 자신들이 해야 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 대사를 초치해서 엄중 항의를 했습니다. 이처럼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대사를 초치해서 엄중 항의를 하는 그런 역사적 왜곡에 대한 대응을 해오시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매우 저자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훼손되고 자존심이 구겨지고 있다, 동네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4일 날 뒤늦게 외교부가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외교부가 발표한 입장문의 내용,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 및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 어디에도 이게 중국의 잘못된 그런 역사평가에 대한 유감의 표명이나 항의의 의사는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북한에서 이 선전 매체가 26일 날, 오늘이죠, 26일 날 밝힌 내용에 의하면 대한민국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세를 할아버지처럼 섬기고 있다. 외세에 의존해서만 명주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쓸개 빠진 추태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리고 중국, 심지어 북한으로부터도 이렇게 왕따 당하고 있는, 동네북처럼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왜 계속 반복되는가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중국의 잘못된 역사왜곡, 국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발언에 대해서 주한 중국 대사관의 관계자를 초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감 표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채널에서 어떻게 소통이 되었는지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우리의 입장은 지난주 목요일 날 22일 날 1차적으로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24일 한 번 더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입장이 나간 것처럼 국제적으로 논쟁이 끝난 문제입니다. 과거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도 한국 전쟁은 이제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되었다, 이렇게 안보리 결의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그 논평이 끝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국제사회에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 제가 질문하는 것은 역사적 평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22일 날 발표했다는 것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냥 구두로 답변하신 것이고 24일 늦게서 하도 항의가 많이 지속되니까 그랬을 것이라고 보는데 발표했던 입장도 항의의 의사표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질문한 것은 주한 중국 대사관의 관계자를 초치해서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장관님께서는 그런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는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참으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인데 이게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예고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삼중수소, 트리튬이 남아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잠시 보류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을 방류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우리 정부 측에 우리 의원실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이 어떻게 미치느냐고 물어봤더니 정확한 정보가 없어 예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왔고요. 그에 비해서 그린피스는 1년에서 2년 사이에 동해로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일본의 가나자와 대학과 후쿠시마 대학에서 2018년 국제학술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일본의 그 오염수가 한 1년 정도 걸려서 동해로 흘러 들어오더라 이런 공식 발표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작년 9월 달에 일본 정부가 도쿄 주재 외교관을 초청해서 설명을 가졌을 때 우리 외교관들은 일본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면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자신들의 최종 보고서 방류하겠다는 계획 최종 보고서를 냈는데 IAEA는 답변하기를 과학적 기술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일본의 주장이 기술적으로 해양 방출이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대한민국 입장이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계속 내부 논의만 지속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고 계신데 일본은 호소코와 일본 총리가 1993년에 러시아 해군이 수백 톤의 저준위 핵 폐기물을 해양 방류할 때 강력 항의를 했고 그래서 보리스 옐친 당시 러시아 대통령과 추가적인 폐기 조치 방류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만들어서 양자 담판을 통해서 그 서명서를 받아내게 됐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 제207조에 의하면 육상 오염에 대한 해양 오염을 방지할 의무가 각국에 부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국제 소송과 가처분 신청도 해야 될 것이고 적어도 국회에서 오염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금지하는 요구안에 대해서 외교부가 찬성의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장관님께 물어봅니다. 예, 국회에서 주시는 결의안에 대해서는 상세히 검토를 해서 정부에 그 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서는 그 여러 가지 그 우려가 계시고 또 그린피스라든가 그 개별 민간 차원에서의 그 다양한 분석이 있는 걸로 외교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뭐 국조실로 뭐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상대로 끊임없이 투명한 공개, 그 업데이트된 정보를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결정을 발표하는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방안이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방안이 시행이 되는 데는 또 그 시간이 걸릴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외교부로서는 지금 이거 결정이 아직 안 내려진 상황에서 외교부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미리 예단을 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 IAEA 등 국제기구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그 국제사회에 공인된 그런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IAEA 또 IAEA를 지원하는 그 전문가 집단인 그 원자력 방사능 안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제기하는 여러 가지 원칙을 결국은 IAEA가 원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런 전문가 집단들하고의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우려가 충분히 전달이 되고
그것이 또 일본 측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뭐 일본 측하고는 뭐 직접적으로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사회의 그 국제기구 전문가 기구의 목소리에도 우리의 우려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기현 의원입니다. 제 질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아까도 자료 요구를 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만 우리 장관님 답변을 들으면서 참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좀 전에 위안부 문제에 관한 TF팀 오태규 그 당시 위원장이셨는데 그 TF팀 얘기를 하면서 보안각서를 받았다 그러시는데 그 TF팀은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설치한 기구에서 그냥 임의로 외교부에서 임의로 설치한 기구에서 자기들끼리 보안각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놔놓고 거기에는 열람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열람권을 갖고 있는 자료 제출 요건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에게는 제출할 수 없다. 공개할 수 없다. 보안각서를 써도 안 주겠다. 이게 장관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소송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에 더 공개할 수 없다 그러는데 완전히 거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국민이 답답했으면 정보공개 청구를 했겠습니까? 더더욱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거꾸로 말씀하시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해봐야 벽에 대고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이 똑같이 앵무새처럼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역사에 이 기록이 남다는 걸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LA 총영 상황 관련해서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날 외교부 국정감사할 때 우리 장관님께서는 그 LA 총영 사관에서 있었던 성폭력 사건, 이게 접촉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에 관련해서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장관님께서는 가해자와 즉각 분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보도가 되었던 일간지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던 겁니다. 10월 13일자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에도 가해자와 한동안 같은 곳에 있어야만 했다. 그래서 피해자는 당장 남은 휴가를 탈탈 서로 털어서 써야만 했다. 서로 간에 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 휴가를 탈탈 털어서 써야 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가해자를 조속히 국내로 소환해서 조사해달라고 외교부에 신고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외교부가 만들어놓은 예방지침 15조 3항에 따르면 성희롱, 성폭력 고충 사건 처리하면 그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5조 3항에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이런 사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는 뭐라고 진술하셨냐면 가해자가 직무 배제된 사실을 국정감사 보도를 보고서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스스로도 지침에 명시하는 기본 절차를 밟지 않았고 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진상하고는 전혀 사실과 다른 임시 방편형으로 답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이 직접 총영사를 하신 것은 아니니까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밑에서 허위복을 해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이 진상조사를 제대로 한 다음에 허위복을 한 관계자가 있으면 그에 대한 문책을 하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을 묻습니다. 예, 만약에 그 지침대로 이행이 안 됐고 또 본부에 허위 보고가 됐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분명히 추가 조사를 해서 문제를 삼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혹시 여기 감사관께서 계신가요? 예? 인사국장께서 뭐 추가로 설명을 제가 다른 질문 할 테니까 준비가 되면 다음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질문 할 텐데요. 계속해서 이게 현 정권은 장관님께서 앞장서 계신 것 같은데 핑퐁 게임을 하면서 일본과의 그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해서 떠넘기게 하고 있다. 책임 떠넘기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그 국정감사 7일 날 사할린 강제징용자 우편 적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이낙연 당시 총리께서 전담기구를 만들고 동시에 일본, 러시아와 협의를 촉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물어봤더니 장관님께서는 주무부처가 행안부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행안부로 물어봤더니 거기서는 외교부서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국무조정실에서 물어봤더니 답변이 없습니다. 행안부에다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렇습니다. 외교 당국 간 합의나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아 행안부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계속 핑퐁으로 할 거냐. 아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말만 할 뿐이지 아무것도 액션이 없다. 그래서 이게 나토 정부다. 노 액션 톡골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화해 치유재단 해산에 관한 문제도 똑같습니다. 외교부 여성가족부가 서로 이거 내 문제 아니다가 핑퐁 게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는 이 과거사 청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서로 부처끼리 미루고 있고 실제로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 실질적인 대책이 그동안 뭐가 진행됐는지 주무부처가 어딘지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거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부처가 관련이 돼 있고, 결국, 일본과의 그런 어떤 소통은 외교부가 맡고 있습니다. 우편 적응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외교부가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담 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는 뭐 책임을 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와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어떤 것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견원입니다.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하성 주중 대사 관련인데요. 네. 지난번에 우리 대사님께서 선서를 하고 정을 하시면서 교수 시절에 사용한 법인카드 쪼개기 한 것은 맞는데 그것이 이제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봤더니 이 쪼개기 하면서 사용했던 법인카드가 총 그 당시 12건이 교육부에서 확인되었는데 6건이 밤 11시 이후에 결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밤 11시 이후에 결제가 되었죠. 그리고 오후 9시 이전에 결제된 건 단 한 건도 12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부가 이제 종합처분서를 작성을 해서 공개를 했는데 종합감사처분서 내용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양 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으나 실제 양주 등을 주로 판매하고 별도 룸에서 여성 종업원이 손님 테이블에 착석하여 술 접대 등을 하고 손님은 가물을 즐길 수 있는 실제 유흥업소다. 이렇게 처분서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이 법인카드 유흥주점 사용 금지 지침 위반이다. 이래서 12명에게 중징계, 1명에게는 경조치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이라 그러면 아마 우리 장하중 대사님께서 거짓말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밤 11시, 12시에 일반 음식점이 영업하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 또 밤 11시, 12시에 음식물 값을 56만 원어치나 결제하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그리고 밤 9시 이전에 한 번도 결제한 적이 없다. 이것은 일반 음식점이 아니라 유흥업소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마 조사를 하셔서 정부 부처에서 조사를 하셔서 만약 이것이 유흥업소로 밝혀지면 위정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국민을 상대로 해서 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위정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장관님께서는 주중 대사에 특히 이 4강 대사 막강한 지금 미중 경쟁 사이에서 어려운 일을 맡아 있는 주중 대사이신데 이렇게 위정을 한 것이 확인되었어야 어떻게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정죄라고 만약에 밝혀지면 이에 대한 해임 조치와 같은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장 대사께서 감사 당시 과거 교수 시절에 그러한 이런 이 사용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감에서 위증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를 뭐 예단을 드리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거는 좀 예단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장관님 말씀은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설명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시면서 그걸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 될 텐데 거기에 또 구태여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확인된다면 그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임수경 방북 문서 관련 그 비공개를 하셨는데 이게 이번 금년 이 지방 국회의원 선거 하루 전날 어수선한 시기에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어물쩍 넘어가 버렸죠. 그런데 이 비공개 결정이 대법원 판례 위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그 공개 대상인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어떤 부분이 어떤 법익에 혹은 기본권에 충돌되는 것인지 이게 정보공개법 7조 1항 몇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그 입증까지 해서 개괄적 사유로 공개 거부해서는 안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거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괄적 사유만 들어서 그냥 거부를 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공개하는 과정에서도 공개와 비공개를 160쪽이나 되는 문서인데 공개, 비공개를 구분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대법원 판결인데 그냥 뭉뚱그려서 전부 다 비공개해버렸고 공개한 것은 임수경 방북에 대해서 현 정권에게 유리한 평가를 했던 외국 대사 혹은 북한 외교관의 발언 부분만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법률에 위반된다. 그래서 공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만약 비공개한다 그러면 구체적 사유를 그 법률의 규정과 판례에 따라서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